그래서 흔히 췌장암이 발견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이 말은 사실인가요? CT를 찍었는데 췌장암이 나왔다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섬찟섬찟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췌장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이지장, 담낭, 간, 췌장, 이게 이제 어떤 관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암세포가 퍼지기가 더 쉽죠. 전이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듣는내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이고요.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검사들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하시잖아요. 그럼요. 건강검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계통의 내과 진료를 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궁금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암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많은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섬찟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는 암은 췌장암이나 폐암, 이쪽을 저희는 조금 두려워합니다. 보통 이제 암 하면은 떠오르는 암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네, 갑상선암, 여성분들 유방암,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환자분들도 많이 떠올리시는 암이라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나라 검진 자체가 흔한 암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췌장 쪽은 국가에서 하는 검진에 특별한 췌장 쪽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증상도 췌장은 딱 우리가 의심할 만한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췌장암이 진단됐을 때 CT를 찍었는데 췌장암이 나왔다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섬찟섬찟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췌장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췌장암이 발견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이 말은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말씀드렸듯이 증상 자체가 딱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고요. 췌장이 위치 자체가 위랑 십이지장 살짝 뒤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명치 부분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증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같은 걸 해볼 수는 있는데, 또 문제가 위나 십이지장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시경은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보더라도 가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상당히 좀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늦게 발견되니까 당연히 예후가 안 좋겠죠.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좀 빨리 자라고 전이도 잘 되는 암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장기는 이제 우리가 혈류를 공급을 받고 피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췌장은 피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소화효소를 계속 분비하거든요. 그 소화효소라는 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를 췌장이 분비를 하는데, 분비하는 관 자체가 십이지장, 담낭, 간, 췌장, 이게 이제 어떤 관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암세포가 퍼지기가 더 쉽죠. 전이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췌장암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좀 수시로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미리미리.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췌장암은 왜 걸리는 겁니까? 사실 췌장암의 원인은 딱 뭐다 라고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의 원인들, 담배, 맞아요. 술, 거기다가 이제 동물성 지방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경우, 비만한 경우 좀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월등한 위험도를 가지는 게 유전성입니다. 췌장암이 유전성이 좀 강한 편이라서 직계 가족분들 중에서 2명 정도가 만약에 췌장암이 있었다면은 위험도가 한 6, 7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원래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는 그런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온단 말이에요. 췌장 자체가 이미 뭔가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췌장보다는 어떤 쪽으로든 문제가 생긴 췌장이 암의 위험성이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당뇨 환자분들도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당 조절만 신경 쓰시지 내가 췌장암의 위험군이구나 라고는 사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당뇨, 잘 우리 간과하는 당뇨, 그리고 유전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술, 담배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어디서 무슨 검사를 하든 당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당 수치가 좀 정상치를 벗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췌장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의 변화가 당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당뇨가 아니라 췌장에 혹이나 암 같은 게 생겨서 오는 당뇨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췌장암이 걸렸을 때 전조 증상 뭐가 있을까요? 췌장암이 걸렸을 때는 일단은 췌장이 아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췌장에서 이제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걸 다 분해할 수 있게 효소들이 나오거든요.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이제 그런 효소들이 잘 못 나오겠죠. 그래서 소화가 일단 잘 안 될 거고, 그런 효소가 잘 안 나오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변 봤을 때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 지방이 변에 둥둥 뜰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암이 생기면서 이제 주변 장기를 누를 수 있겠죠. 우리 복강 내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장기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뭐가 생기면 이제 주변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아까 위 뒤쪽, 십이지장 뒤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췌장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위나 십이지장을 살짝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암 자체가 이제 췌장에도 신경이 있으니까 암 자체에 의한 통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예요. 췌장이 주변 장기를 좀 누르거나 췌장 자체에 통증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져야 누르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고, 우리가 살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주 겪잖아요. 네. 1년에 몇 번씩 체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증상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증상만 가지고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럼 결국은 자주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맞아요. 위험군이라면 복부 초음파 정도는 어차피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우리 왜 임산부도 초음파로 주스 확인하잖아요. 복부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증상까지 있다면 소화장애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복부 CT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찍어보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기 위해서 췌장암이 왜 무서운지. 일단 췌장암의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예요. 늦게 진단되는 거, 그리고 전이나 진행 속도가 빠른 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암이 다 무섭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암은 오히려 더 검사라든지 치료가 더 연구도 많이 되면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이제 거의 정복됐다고 할 정도인데 최근 한 20년 정도 암 생존율이 40%에서 7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췌장암만 제자리입니다. 그만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췌장암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이제 경각심을 느낄 것 같은데, 거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췌장암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건 없을까?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유전적인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 술, 담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네. 그 혈당 관리, 체중 관리, 그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저는 비만하지 않게, 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부분. 그리고 만병의 근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유전적 위험이 있는지 따져보는 방법.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유전자에 암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 10개 정도의 암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그 어차피 유전자 검사는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게 췌장암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췌장암 때문에 생겼는데 그냥 당뇨로 돌아가셨어. 뭐 할아버지는 당뇨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췌장암이라서 당뇨가 와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유전자 검사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기 했더니 췌장암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좀 예민하게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데, 맞아요. 물어봐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본인에 대한 정보조차 모를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면은 뭐 적정한 시기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든지 뭐. 저는 뭐 한 3, 40대에 한 번 정도 받아보기를 권고드립니다. 뭐 1, 20대는 사실은 병이 그렇게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40대, 50대부터 병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 전에 3, 40대 정도에 한 번 정도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니 해도 뭐든지 먹고 사는 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식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췌장암에 독이 되는 혹시 음식이나 또는 췌장암에 좋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육류, 동물성 지방 이런 게 이제 좀 안 좋다고 해요. 이게 췌장이 지방이란 단백질 같은 걸, 특히나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 장기는 어느 장기든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한다거나 고지방식을 한다거나
그럼 췌장이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지치다 보면은 염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 과식 뭐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고기를 먹는 게 적절한가요? 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사실은 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췌장암이 원래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더 많이 발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가 많아지면서 췌장암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고기 드시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고기를 내가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는 내 비만도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섭취량만 갖고 마르신 분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데도 마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 대사 능력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기 섭취량을 제가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섭취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커피를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커피 콩도 태우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탄 커피 콩을 이용한 커피 네. 이런 건 어때요? 커피가 한때 췌장암에 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건 결론적으로는 큰 관련은 없다라는 결론이라서 너무 다행인데요. 네, 커피까지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많이들 뭘 먹으면 당이 조절이 잘 된다, 네. 당이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당을 낮추는 음식은 없어요. 근데 다만 당을 급격하게 올리느냐 좀 천천히 올리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보다는 췌장에 부담을 덜 주겠죠. 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우리가 입에 딱 넣었을 때 달지 않은 거, 입에 넣었을 때 단 거는 당을 확 올리고요. 입에 넣었을 때 달지 않은 건 일단 당을 확 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음식을 먹는 순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배가 고플 때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픈 상황에서 어떤 걸 딱 먹었을 때의 흡수되는 양과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황에서 뭘 먹었을 때 흡수되는 양,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당과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먹었을 때, 똑같이 아이스크림은 혈당을 올리는 식품이긴 하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덜 흡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당을 덜 올리는 음식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반대로 드셨을 때보다는 당 흡수가 좀 덜 되겠죠. 뭐 먹을 때 이제 채소류를 먼저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먼저 먹으면 포만감도 좀 생기고 우리 위가 막 흡수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 당분 흡수가 조금은 상쇄가 된다. 그러니까 네.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당을 덜 올리는 음식이 지방이나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단백질 음식을 그 다음에 드시고, 당을 이제 많이 올리는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고, 과일은 입에 넣자마자 달잖아요. 밥보다 당을 더 올리는 게 과일이죠. 그러니까 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일수록 뒤로 밀어넣고. 그리고 사실은 과일을 저는 가급적이 드시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양이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과일을 섭취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 영양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과일에서 얻는 거를 다 얻고 있습니다. 과일이 혈당을 올리는 거 외에 큰 역할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나 과일을 먹어서 힘을 내는 거지, 워낙 식품이 발전한 상황에서 그 과일, 결국에는 과일 주스랑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과일 주스는 역시나 꿀물이나 탄산음료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당폭탄인 거죠, 당폭탄. 특히나 이제 그런 거 갈아 드시면 더 당폭탄일 거고, 흡수가 더 쉬우니까. 차라리 입으로 씹어 드시면은 사과 반쪽을 드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씹어서 삼키고 씹어서 삼키고 서서히 흡수가 되는데, 갈면 사과 한 개 간 거 후루룩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속담 중에 아침에 사과 한 네, 쪽은 네. 의사를 슬프게 만든다 네,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네. 그 말이 그럼 옛말인가요? 아침에 사과 하나는 금사과다. 이거 이제 옛말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기 때문에 아침에 사과를 먹고 나서 이제 아침을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과잉인 거죠. 진짜 옛말이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췌장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이렇게 하십시오. 좀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으나 지키기가 힘드니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항상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 음식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술, 담배는 당연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술을 이 정도를 먹었을 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그런 연구도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근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은 별로 다 안 좋다. 그래서 식습관은 뭐 주로 우리가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이 찌지 않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단. 우리가 먹었을 때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같은데 누구나 다 알죠. 왜냐면 췌장암 자체가 이제 딱 어떤 특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당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거나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췌장에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한 5배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 내가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당뇨가 없는데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좀 높게 나온다면 저 당뇨약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췌장은 확인 안 해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겪는 증상을 간과하면 안 된다. 저는 제가 환자분들 보다 보면 정말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음파, 내시경, 속이 불편해서 피검사 다 괜찮았는데 본인이 계속 불편감을 호소를 해서 CT를 찍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검사라는 게 100%는 없어요. 우리가 초음파나 기본 검사에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내가 계속 증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췌장암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해라. 맞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